내 고향 지풍김이 2. 고향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태어나 자란 땅에 대한 그리움은 사람에 대한 그것 못지않다. 그러기에 나는 어려서 고향을 떠나 도시 생활을 오래 하며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넘쳤다. 내 고향은 경북에서도 높은 산에 해당하는 보현산 중턱 산골이다. 따라서 나는 산골 촌놈으로 태어나 고향이 뭔지 모르면서 10대 초반을 보내고 거기를 등졌다. 한때는 그 산골에 태어난 촌놈이란 걸 남에게 말하기 싫어 영촌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단 걸 깨달았다. 지금은 내 고향의 몰골이 달라졌다. 마을 어귀에는 높은 교각을 세워 긴 다리가 놓였다. 그건 보현산 다목점 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흉물스런 구조물이다. 아직 완공하지 못한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고향은 많이 변모했다. 그중에는 내가 태어난 마을 이름이 예부터 내려온 지풍김이다. 하나 그때도 엄연히 행정명이 있었고 입석 2동이다. 우리 마을보다 큰 길가에 있는 아랫마을이 입석 1동이다. 댐 건설로 입석 1동은 죄수몰 지역에 들어가 집이 헐려 지금은 어렸을 적의 풍경을 찾을 길이 없다. 내 고향 지풍김이도 일부 수몰이 되었으나 마을 전체가 고스란히 물에 잠기는 불상사는 면했다. 내 고향 지풍김이에는 조부모 산소가 있다. 거슬러 두 해는 조부모 산소 벌초를 사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달라진 마을 풍경에 적잖이 씁쓸한 기분을 맛보기도 했다. 그 하나의 위안을 나는 조부모 영혼에 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할매, 할배요. 이제 심심하지 않겠네요. 저 앞에 공중에 떠다니는 차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조부모 산소에서 마을 어귀에 길게 놓인 다리가 잘 보인다. 그게 놓이기 전에는 어귀에 솔무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내력은 모르나 가운데 무덤이 있고 주변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무성한 곳이었다. 솔무지는 댐공사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일찌감치 형태가 사라졌다. 요즘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이따금 통계를 들여다본다. 거기서 서너 유형의 분석 자료를 매일 볼 수 있다. 일전에 누가 내 블로그에서 어떤 글을 보고 가는지 궁금했다. 내 고향 지풍기미를 본 사람이 뜻밖의 많았다. 그리고 나는 갸우뚱거렸다. 내 고향은 글머리에 말한 것처럼 보현산을 등진 산골이다.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터인데 어째서 지풍기미에 관한 글을 누가 보았을까 궁금했다. 추측건대 어떤 사람은 지풍김이란 이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내 고향이란 말의 향수를 느껴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서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강하단 걸 알았다. 간밤이었다. 고향의 불알 친구의 세밑 안부나 전하려고 늦은 밤에 전화했다. 그는 서울에 산다. 잘 지내느냐고 묻지 않고 당연히 내가 잘 지내는 게 보인다. 라는 식으로 잘 지내지. 라고 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졸지에 상주가 되어버린 불알 친구의 무슨 말인들 위로가 될까마는 격려의 말을 하고는 끊었다. 다행히 친구의 목소리는 그나마 편했다. 그의 부친에 대한 나의 기억은 이렇다. 내가 자랄 무렵에는 작은 마을 지풍기미에 집이 꽤 많았다. 논농사할 땅이 귀한 곳이어서 다들 산비탈을 개간한 밭과 산에 의존하여 힘들게 살았다. 어느 집이건 어른들은 제 자식이 잘못하면 혼을 낸다. 그러나 그 어른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불알 친구가 워낙 착해서 제 부모한테 혼날 짓을 안 해서 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착한 아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제가 하는 게 나쁜 짓이란 것도 모르고 그 짓을 하기도 한다. 가령 내 경우를 들면
나도 어려서 스스로 생각해도 착했던 것 같다. 그런데도 나는 가끔 나쁜 짓을 해서 선친에게 맞아 죽을 뻔했다. 나의 선친은 매를 들면 자식을 때려 죽일 기세였다. 그렇게 무서운데도 나는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대들려고 한 게 아니면서 학교에 가다 말고 도중에서 놀다가 능청스럽게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한순간 지게짝대기에 맞아 정신을 잃기도 했다. 그보다 더한 나쁜 짓도 나는 했다. 물론 그때는 고향을 등지고 마을이 소속된 더 큰 영천에서였다. 만화책의 멋진 페이지를 면도칼로 자르고 심지어 통째 훔치기도 했다. 다시 불알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도 아무리 나보다 착하다고 한들 어찌 부모에게 칭찬받을 짓만 했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단정한다. 그렇다면 왜 그 친구는 혼나지 않았을까? 그 부친의 온화한 성격 때문이라 나는 여긴다. 그 어른은 도무지 화를 낼 성품이 아니었다. 그런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어른은 내 고향 지풍김에서 남자로서는 어제까지 어쩌면 가장 장수한 기록을 세웠을 것이다. 이건 내 추측이 아니다. 어른의 아들인 나의 불알 친구도 은근히 자랑삼아 떠버린 적 있다. 그런 어른이 어제 이 세상을 뜨셨단다. 나는 이 사실을 두고 고향과 연결하여 생각해보았다. 나의 부모는 먼 한을 품고 왔는지 우리 남매를 남기고 일찌감치 세상을 떴다. 그리고서 고향 땅에 한 뼘 흙을 덮을 자리마저 없어 무덤도 없다. 그나마 고향 땅을 매년 밟는 건 조부모 산소가 있기 때문이다. 고향을 등지고 몇십 년 타향에서 사는 동안 나는 고향 어른들의 사망 소식을 가뭄에 콩나듯이 들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비단 고향 어른들의 죽음에 국한한 게 아니다. 어려서부터 순서대로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20살이 되기 전에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은 자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분노가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 남이 보기에는 그릇된 내 생각을 굳건하게 지켰다. 당고모, 둘째 고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도 나는 모른 척했다. 그 바람에 친인척으로부터 인간 같지 않은 나쁜 놈 소리를 듣고서도 나는 당당했다. 그런 내가 죽음자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달라졌다. 불알 친구의 부친 사망 소식을 듣고서 당장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한순간 일었다. 하룻밤이 지나 달리 방법을 취했다. 양지 바른 곳에 궁전을 대고 스마트폰으로 근조 화환이라 검색했다. 그 일을 하는 여러 곳을 들여다보고 이름이 마음에 드는 한 곳에서 꽃을 주문했다. 부의금 대신 꽃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들이 상주가 된 빈소에는 꽃다발이 넘친다. 그러나 고인의 삶에서 별 존재가 없거나 그 자손들마저 갔다면 죽었어도 빈소의 꽃이 풍성하지 않다. 세태가 세상만사를 다 돈으로 통한다는 진리 아닌 허위를 낳았지만 나는 죽어 하늘로 가는 길에는 꽃이 풍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게 우리의 전통 상례에서 꽃상여다. 예부터 꽃상여에는 생화가 아닌 초화를 사용했지만 죽어 하늘로 가는 길에는 누가 어떻게 살다 죽었건 같은 꽃상여를 탔다. 몇 푼 안 되는 부의금이 불알 친구의 살림살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그 부친의 하늘 가는 길에 나는 꽃을 뿌렸다. 그 옛날 철부지로 내가 할아버지 꽃상여 앞에 만장기를 들고 하늘 가는 길을 안내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불알 친구 부친의 영정 앞에 직접 서지 못했으나 이로 말미암아 아직 내 머릿속에는 고향 지풍기미에 대한 그리움이 철철 넘친다는 게 드러났다.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내 고향 지풍기미. 그 옛날에 비해 확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세상 어디서 살건 모두 멋진 인생을 살다 고향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믿는다. 2014년 1월 30일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